안녕하세요. 한흑 ISFP입니다. 오늘도 ISFP 문답 3탄 준비해 봤고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준비한 질문들 몇 가지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 질문으로 ENFJ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분이 커뮤니티에 질문 남기신 적이 있어서 가져왔고요. 그리고 ISFP하고 친해지는 방법, 그리고 싫어하는 행동, 그리고 ISFP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ENFJ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MBTI 유형에서 뭐 특별하게 어떤 유형이 좋다, 어떤 유형이 싫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좋아하진 않고요. 뭐 좋다, 싫다 이런 건 아니고 그냥 그 유형의 특징을 가지고 그냥 떠오르는 생각을 편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ENFJ는 주기능 FE, 외향감정형이잖아요. 제 경험상 외향감정형을 아직 커뮤니티 활동하면서 많이 경험을 못 해봤어요.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이분들이 ENFJ나 ESFJ, 뭐 ESTJ, ENTJ 이런 분들은 EJ 유형이죠. 이런 분들은 오프라인 세상에서 이미 항상 약속이 많고 활발하게 활동하셔서 카페에 일단 잘 안 보이고 정모에서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예전에 ENFJ 조금 저보다 연세 있으셨던 분, 여성분 한 분은 몇 번은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두세 번인가? 그리고 저보다 조금 어린 분 한 분을 본 적은 있어요. 근데 뭐, 그 표본이 너무 적은 거죠. 아무래도 오프라인 정모를 하면은 가장 많은 유형은 INFP 유형이거든요. ISFP도 거의 없어요. 본 적 없어요. 오프라인에서는. 오프라인에 정말 열심히 나간 ISFP는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제일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일단 표본이 많이 없어서 뭐라고 말하기 좀 쉽진 않지만 일단 뭐 온라인에서 보여지는 그 활동하는 모습들이나 그 기능의 특징들 그리고 제가 봤던 분 표본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봤던 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굉장히 부드러운 분들이고 친화력이 좋은 분들이다.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좋아하고 말을 잘해요. 특히 ENFJ가 말을 잘해요. 언변능숙형이라는 별명 있잖아요. MBTI 별명 중에서는 그 16 퍼스널리티 별명 말고 오리지널 MBTI 어세스타에서 하는 그 검사에서 넣은 별명을 보시면은 언변능숙형이라고 하거든요. ISFP는 성인구제형이라고 하죠. 언변능숙형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말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말을 논리정연하게 막 말이 되는 팩트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되게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말을 만들어 나가는데 그게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기분 좋게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세상을 아름답고 또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막 자신만의 신념을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하고 잘해요. 그거에 대해서 항상 생각이 많은 사람인 거죠. ESFJ보다 아무래도 생각이 그런 쪽으로 더 많을 거예요. 부기능이 이제 NI, 내향직관이니까 ENFJ는. ESFJ는 내향 감각이니까 구체적인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공유하는 걸 좋아하겠죠. ENFJ는 자신의 신념이나 비전, 세상을 보는 관점이나 뭐 역사 이런 거를 이제 이런 거나 뭐 패턴, 통찰한 것들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걸 좋아하겠죠. 그래서 막 새로운 것도 공부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 것 같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람들을 파악하는 거, 느끼는 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말을 하는 거 보면 정말 재밌게 잘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걸 보니까 확실히 목회자, 뭐 성직자 이런 거에 되게 잘 어울리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에 나가서 사람 대장들 앞에서 우리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더 아름다운 세상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막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그런 말을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람들 얼굴도 그렇고 말투도 그렇고 호감형 스타일이 많고 되게 행동력도 뛰어나고 직접적으로 사람들 이렇게 나가서 챙기는 거 잘하니까는
사람들 이끄는 거에는 진짜 소질이 있는 사람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다만 이제 FE라는 이런 외향 감정 기능에 이제 개인적으로는 원래 아마 내향 감정형이 봤을 때는 쉽지 않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나는 저기에 끼진 못하겠다. 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예전에도 이제 ENFJ 동생이 있었던 그런 모임이 있었거든요. 모임에서 같이 이렇게 방송 녹음을 하는 자리에 있었는데 저 혼자 약간 그 ENFJ하고 다른 분들은 뭔가 이제 한 마음 한 뜻으로 이렇게 같이 배를 탄 느낌이었다면 저 혼자 이제 또 따로 저는 또 딴 배 타고서 그들을 그냥 구경하고 약간 좀 다른 공간 버블 안에 있는 그런 모양새로 이제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붙지 않는 다리라는 별명을 붙이더라고요. 저는 어딘가에 이렇게 막 딱 그 사람들을 모임 그 사람들이 형성된 그 울타리 안에 들어가는 걸 좀 잘 안 해요. 좀 비선호해요. 그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빠져나오기가 불편하잖아요. 정을 주면은 정을 한번 주면은 털어내기도 힘들고 상대방도 내가 물타리 안에 들어가면은 기대감이라는 게 있을 건데 그 기대감을 늘 충족시켜 줘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 압박감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러고서 물타리 안에 들어가면은 내 자유를 더 만끽할 수가 없잖아요. 나 개인 시간이나 개인이 느껴야 될 것들 막 즐거운 것들이 세상에 정말 많은데 이 울타리 안에 들어가면 그걸 누리기가 힘들어지니까 같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야 우리 이거 같이 하자 저거 같이 하자 다 같이 막 웃고 떠들자 이렇게 하는데 나는 이들이 이걸 하고 있을 때 저는 좀 다른 거에 관심을 두는 걸 이런 거 소외된 것들에 더 관심 갖고 이런 거를 더 즐겨하는 편이다 보니까 그런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싫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삶이 있는 거고 그런 게 또 재밌겠다. 근데 뭐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다. 그 정도 느낌인 거죠. 그래서 그런 좀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일단은 만나본 적이 없는 연애해본 적이 없는 유형 중에도 하나예요. ENFJ하고 ESFJ는. 그래서 또 어떨지 사실 좀 궁금하고 모르는 게 좀 많아요. 근데 확실히 최근에 ESFJ가 그 하트 시그널에 이렇게 나오는 그런 영상을 봤어요.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봤는데 일단 FE 주기능이라는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서 항상 숨 쉬듯이 사람을 배려하고 조심스럽게 대하고 말을 되게 사람 기분 좋게 하려고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데이트 코스로 예를 들어서 뭐 바다를 가기로 했어. 그러면 원래 나 바다 별로 안 좋아하는데 바다가 싫은 건 아니고 바다는 좋아 뭐 이런 식으로 또 말도 금방금방 기분 좋게 말 돌려가면서 바꾸고 그게 그러니까 엄청 센스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보면은 내향 감정형의 입장에서는 저는 좀 그런 센스 애초에 저는 이제 실수하는 걸 두려워하고 상처 주는 걸 싫어하고 조심스러우니까 애초에 말 자체를 아끼는 유형이란 말이에요. ISFP는 말을 조심조심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냥 듣고 리액션 해주는 걸 좋아하지 애초에 난 바다 좋아해 뭐 바다 싫어해 뭐 좋다 싫다를 쉽게 잘 안 드러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뭔가를 좋아하고 싫어한다는 거는 어떤 사람에게는 불쾌함을 줄 수도 있고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좀 섭섭한 일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뭘 잘 표현을 안 하는 게 있는 거예요. ISFP는. 그게 그들이 세상을 사랑하는 방식이고 배려하는 방식인 거예요. 조심스럽게. 그래서 말이 좀 적은 건데 ENFJ나 그 하트 시그널에 나왔던 분은 ESFJ 유형인 것 같던데 뭐 그렇게 센스 있게 막 확확 이렇게 말을 계속 하면서 정적도 없게 만들고 재밌게 만들고 기분 좋게 만들고 상대방이 계속 해주고 싶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같아서 대단하다. 야, 어떻게 저런 능력을 타고났을까? 좀 되게 신기한 거예요. 이게 주기능이라는 걸로 표현을 하니까 되게 가벼워지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한데 와 어떻게 저런 능력을 타고났지?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경이로운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딱 봤을 때는 사람이 아닌데 천사인데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커뮤니티에서 이제 ENFJ들을 봤을 때 느끼는 거는 진짜 이분들도 천사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사람들을 항상 관심이 많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어서 더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게 할까, 그런 메시지를 생각을 해서 적어 주시거나 위로해 주시거나 그런 것들을 많이 표현을 하시고, 분위기 자체도 밝은 경우도 많고, 막 이모티콘도 뭐 밝게 쓰신다거나, 그리고 뭐 일상의 모든 그런 것들을 소중히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되게 밝고 순수한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좀 내향 감정형들은 무겁고 진중하고 조심스러움으로써 하다 보니까 막 밝고 순수한 느낌은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물론 좀 어릴 땐 그렇지만 나이가 들수록 더 진중해지고 좀 과묵해지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 ENFJ 분들 물론 나이 들었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유튜브에서 제가 찾아본 ENFJ 뭐 이런 분들도 되게 담백하면서 따뜻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그리고 성별 상관없이 그런 것 같아요. 성별 구분 없이 사람을 바라보는 느낌. 남자가 남자를 대할 때도 정말 따뜻하게 대할 수 있는 사람들. 보통은 남자가 남자를 대할 때는 좀 거리를 두고 좀 조심스러워하고 경쟁 상대로 보는 게 좀 일반적인 그 사회 분위기이잖아요. 좀 외국은 어떨지 모르지만 한국은 더더욱 좀 그런 게 있죠. 그런데 그런 게 없는 느낌. 그런 게 보여서 좀 되게 좋게 보이더라고요. 그 정도. 아마 물론 뭐 그 커뮤니티의 ENFJ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신 분은 아마 이성적으로는 어떻게 보시는지를 봤을 것 같은데, 이런 뭐 ENFJ나 ESFJ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데 외모가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대단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사람을 내가 잡았다는 거는 행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항상 제가 외향형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나 외향형을 좋아할 때 드는 고민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바로 이 사람들은 사람을 항상 자주 만난다는 거죠. 밖에 자주 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두려워요. 외향형을 보면은 끌리는 건 사실이지만, 끌리지만 그 동시에 반대로 동시에 같이 와요. 아, 저런 에너지를 갖고 있어도 되게 화려하고 매력적으로 보이는데 내 눈에 말고도 다른 사람 눈에도 당연히 그럴 것이고, 저 사람은 나만을 위해서 시간을 쓰지도 않을 거고 항상 저렇게 나가서 에너지를 쓸 텐데 내가 질투를 느끼지 않을 자신이 있을까? 내가 바로 신뢰를 할 수 있을까? 이성도 아마 끊이지 않고, 저런 사람이면은 아마 남자들도 막 어장이라고 생각해서 많이들 막 물고기처럼 달려들고 뭐 있을 건데, 이성 문제 없을까? 술자리도 되게 좋아할 거고 말도 재밌게 잘할 거고 센스도 있고 친절해. 좀 그런 게 이제 걱정이 들겠죠. 근데 뭐 이건 이제 오해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F2 주기능이면은 뭐 F2들의 특징을 봤을 때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그냥 모든 인류를 사랑하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이성으로 이제 만났을 때 딱 그때부터는 뭐 보수적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최근에 이제 관찰을 하면서 판단한 것 중에 하나. 근데 문제는 이 인류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 이성을 사랑하는 걸로 바뀌는 그게 계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향감정형의 입장에서는 애초에 저 같은 경우는, 저도 그렇고 다른 내향감정도 그렇겠지만, 뭔가 친절하게 연락을 꾸준히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건 사랑의 애정의 표현, 그리고 뭔가 너 이렇게 막 관심을 갖고 막 배려하는 말을 쓰고 막 이런 거 자체가 이게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게 바로 이런 거를 꾸준히 많이 한다는 것 자체가 플러팅이고 하나의 고백의 일환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이 사람들은 원래 이런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다 사랑을 주는 사람인 걸로 보이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어장을 당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어장을 당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하고 과연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딱 이성 관계가 될까? 연인 관계가 되는 거지? 여기서 어떻게 점프업을 시키지? 이거에 대한 고민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는 고백으로 혼내주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랬을 때는 거의 뭐, 그때는 딱 선을, 아마 F2 유형들은 선을 거기서 바로 명확하게 치는 걸로 저는 알고는 있어요. 이성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딱 이렇게 그때부터는 차갑게는 아니어도 뭐 딱 단답으로 하든지 뭔가 딱 그때는 점을 딱 찍고 문장을 딱 표현을 하겠죠. 항상 막 웃는 표시나 뭐 이모티콘이나 뭐 크크크크나 뭐 이렇게 되게 항상 재밌고 부드럽게만 이렇게 밝게만 이렇게 표현하다가 그런 순간이 왔을 때는 아마 딱 정중하게 하는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이 제이라는 스타일들이 원래 좀 막 돌진할 땐 돌진하다가도 딱 아니 딱 멈출 땐 딱 멈추고 딱 이런 느낌을 주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유튜브나 이런 컨텐츠를 봤을 때 느낀 건 그래요. 그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에 나오신 어떤 분이 ENFJ인 것 같던데 최근에 문명특급에 나와서 ENFP 그 게스트랑 ENFJ 게스트 두 분 다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에 나오신 분인데 둘이서 이렇게 연애 고민 상담하는 걸 보니까 ENFJ는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ENFP는 저랑 좀 비슷한 그런 면에서 좀 결이 비슷하더라고요. 그 막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한 사람한테 애정이 있는 사람한테만 정말 막 진심을 담아서 따뜻하게 해주고 그렇게 하지. 그리고서 그러니까 애초에 내가 관심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해서 그 사람만 내가 딱 얻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면은 ENFJ나 ESFJ는 유형은 아마 그냥 골고루 그냥 모든 사람한테 일단은 다 잘해주고 보는 게 기본으로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대방을 착각하기도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건 좀 단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런 사람을 내가 여자친구로 데리고 있으면은 좀 걱정이 진짜 많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술까지 좋아하거나 그런 모임을 좋아한다 그러면은 그러다가 얼굴도 이뻐 그러면은 와 진짜 걱정 많이 될 것 같아요. 그게 문제겠죠. 여기서 이제 내향 감정의 경우는 이게 딱 맺고 끊음이 딱 명확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찼어도 내가 미련을 갖기도 하고 내가 차였어도 또 다 미련을 갖기도 하고 이게 딱 끊어내진 않는데 제가 조금 대화를 나눠봤을 때나 뭐 관찰해봤을 때 느낀 거는 EFJ 유형들은 헤어졌으면 딱 그냥 전 끊어버리거나 그냥 차단하거나 연락을 끊어버린다든지 뭐 이 사람을 내가 이성으로 받아줄 생각이 없다. 그럼 그때부터는 좀 뭐 차갑게 대한다거나 뭐 그것까지는 좀 상상력이긴 한데 아닐 수도 있고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뭐 애인이 생기면은 이제 바로 이성 관계들을 다 정리를 해버린다거나 뭔가 그런 조금 선을 좀 명확하게 만드는 그런 식으로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래서 이게 F2라는 기능을 보면은 느낀 거지만 머리로 하는 감정 기능이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건 다 어떻게 보면은 딱 선을 지키고 명확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논리가 필요하고 사고가 필요한 감정인 거잖아요. 근데 내향 감정, 이 순수하게 느끼는 감정은 이게 어떻게 딱 끊어내. 말이 안 되거든요. 미련이라는 게 사실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려고 노력하는 거지, 계속. 카톡도 막 자꾸 보내고 싶고, 연락도 하고 싶고, 뭐 그럴 거라고 생각을 들거든요. 근데 EFJ들은 뭔가 딱 그렇게 안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스트리트 노멀 파이트 그 문명특급에 나오신 분은 그런 스타일이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게 좀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좀 멋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이들은 그런 면이 멋있는 것 같아요. 뜨거울 때 뜨겁고 차가울 때 차갑고 딱 선은 딱 명확하게 하고 대단한 능력인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이제 저는 저번에도 말했다시피 면접 기능이라고 해서 부기능이 각 유형들마다 부기능이 그 이성을 대할 때 1차 관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외모가 어느 정도 되면 일단 1차 관문이 그냥 합격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뭐 이렇게 막 깊게 막 따지지 않아요. 그 사람의 뭐 스펙이 어떻고 가치관이 어떻고 이걸 일일이 다 따지지 않고 깊게 보진 않거든요. 그런 거는 언제든지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사람을 만날 때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여기 좀 약간 번외적으로 하나 추가할게요. ISFP가 사람을 그 이성을 보는 이상형을 뭐 보는 그런 관점
좋아하는 이상형 그런 거를 보면은 그냥 대부분 그냥 기본적으로 배려를 잘하는 사람, 나 혼자 있는 시간을 존중해 주는 사람, 따뜻하고 상처 안 주는 사람, 같이 놀아주는 사람, 뭐 이런 거 정도만 바라지 이렇게 많이 안 바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외의 유형들은 대부분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나한테 뭐가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을 꼭 찾아요. 그러니까 뭐 지적으로 뛰어나든지 뭐 스펙이 좋든지 뭐 뭔가 능력이 있든지 아니면 가치관이 뭐 훌륭하든지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든지 뭔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배워서 내가 양분으로 흡수해서 같이 좀 성장하고 싶다 이런 욕구가 강하신 거죠. 근데 저의 ISFP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거는 그냥 순수하게 감정으로 그냥 좋아하면 되는 거지 왜 그런 거를 계산을 하지? 약간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그런 거 있으면 물론 좋긴 하죠. 근데 그걸 그 이상형에다 내세울 거는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더 좋은 거지, 그냥. 그건 보너스인 거지. 그걸 가지고 사람을 만난다? 물론 뭐 이상형이라는 거는 진짜 이상적인 거니까는 그냥 막 별거 다 넣을 수도 있겠죠. 근데 뭐, 그 이상형에 넣었다는 거는 평소에 자기가 그런 걸 의식하고 있다는 거? 이랬으면 더 좋겠다는 바람이 있는 거니까요. 보통 보면은 그런 것들을 언급하는데, 그러니까 뭐 어떤 유형은 뭐 경제력을 본다거나 집안을 본다거나 직업을 본다거나 학벌을 본다거나 재산을 본다거나 뭐 할 수 있고 그런 걸 보는 사람들을 또 막 비하하면서 나는 지적인 걸 볼래, 나는 뭐 어떤 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능력을 볼래, 뭐 뭔가 좀 더 다른 이면의 것을 본다는 식으로 좀 자랑스럽게 말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땐 둘 다 그냥 이렇게 계산을 다들 하는구나. 그렇게 보이기도 해요. 왜 자꾸 뭘 얻으려고 하지?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하면은 그냥 그 사람이 행복하면 된 거야. 근데 나한테 상처만 안 주면 돼. 상처를 주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기는 힘드니까. 그런 사람을 내가 웃으면서 바라봐 줄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의 행복을 바라게 되지를 못하니까. 증오하게 되고 싫어하게 되니까. 그냥 그것만 나를 배려해주고 내 시간을 좀 존중해줘서 쉴 수 있게 쉬어야지 나도 만나니까 쉬어야지 나도 연락하고 싶어지니까 쉬어야지 나도 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줄 수 있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있어요. 나를 배려해주고 상처를 안 주고 혼자 있는 시간을 좀 충분히 주고 그런 걸 이해해주고 그러면은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뭐 조건을 본다거나,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조건이든 눈에 보이든 조건이든 제가 봤을 땐 둘 다 조건인 거죠. 나한테 뭔가가 어떻거나 시너지가 오는 것도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조건을 바라는 거고, 이건 눈에 뭐 재산이나 스펙이나 이런 거는 눈에 보이는 조건을 바라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조금, 진짜 유형 차인가? 뭐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부분 왜냐면은 그런 유형들이 그런 걸 많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ISFP들의 이상형에 대해서 카페에 종종 글이 올라면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려 잘해주고 그런 쪽으로 답변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좀 보면 따뜻한 사람, 온화하고 적응 잘하고 나한테 상처 안 주고 그런 쪽으로 바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계속 그러니까 사랑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대부분 ISFP가 결국 이별하게 되는 포인트는 나 혼자만의 시간을 존중을 못 해주거나 연락을 너무 계속하게 해서 에너지를 계속 빼버리거나 나를 상처 주는 어떤 말을 하거나 행동을 뭔가를 하면 그때부터 이제 멀어지기 시작하고 정리하려고 하거든요. ISFP는. 근데 상대방은 그걸 눈치를 못 채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게 좀 안타까운 거죠. 상대방은 내가 상처 줬다는 생각을 보통 못해요. 그러니까 ISFP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이 다 ISFP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나처럼 다 섬세하고 다 똑같은 걸 느끼고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니까는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건데 그렇게 판단하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나처럼 이렇게 섬세하게 막 느끼거나 자기가 실수한 거에 대해서 막 생각을 하거나 뭐 그렇지는 않다는 거를 좀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거죠.
그런 것도 있고, 물론 또 ISFP도 물론 실수할 때가 있죠. 근데 문제가 이제 ISFP가 또 실수하면은 실수한 자신에게 실망하고 이걸 또 어떻게 나가야 될지 몰라서 주저주저 하고 그냥 잠수 타는 경우가 좀 생기는 거죠. 그냥 연락 끊어지고 멀어지고. 그것도 좀 ISFP가 고쳐야 될 점이긴 하죠. 아무튼 좀 길어졌는데 이렇습니다. ENFJ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ISFP가 좋아하는 이상형에 대해서 약간 얘기를 해봤어요. 물론 나중에 더 디테일하게 다시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ISFP가 싫어하는 행동. 제가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일단 물어보지 않았는데 너무 가르치려고 하거나 잔소리를 하려고 하는 거. 그러면은 일단은 자율성이나 자발적인 걸 되게 추구하거든요. ISFP는. 일단 P들이 좀 그런 게 있죠. P들한테 막 이래라 저래라 막 하면은, 그러니까 내가 물어봐서 가르쳐 주는 거는 받아들일 수 있는데, 안 물어봤는데 계속 이렇게 막 주입하려고 그러면은, 이 사람하고 같이 할 수 없다. 그렇게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내 행동을 부정적인 의도로 해석하는 사람.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을 생각해서 이렇게 한 건데, 이 사람은 너가 나를 공격하려고 이렇게 한 거지, 너 나 무시하는 거지, 막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가끔. 많진 않은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사람하고 뭐 A가 있고 B가 있어. 이 둘이서 뭔가 관계가 뭐 싸웠대. 그래서 제가 근데 이 A가 B한테 뭔가 그거를, 싸운 게 아니라 A가 B에 대해서 뭔가 의심을 하고 있어.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B가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막 걱정이 들어. 그러면은 제가 B한테 뭘 이렇게 조용히 얘기를 하거든요. A가 너에 대해서 이런 고민과 걱정이 있는데, 너가 혹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어봐가지고 그걸 A한테 전달해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오해를 좀 풀어주려고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A가 되게 자존심이 세거나 모든 거를 좀 약간 사람의 의도를 기본적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성향을 갖고 있거나 뭐 회피적인 기질이 있는 사람이면은 되게 그거를 화내거나 싫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너가 나를 깎아내리려고 이런 식으로 했구나, 막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너무 억울하고, 나는 A를 사랑하기 때문에 A가 B하고 관계 잘 되는 것도, 그런 걸 고민하지 않고 좀 잘 지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서 행복하게 참 살았으면 좋겠는데, 쓸데없는 거에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고 힘들어 하니까는 그런 걸 에너지를 쏟지 않고, 그런 걸 풀어주는 또 다른 데에서 더 에너지를 쓸 수 있고 발전적으로 살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서 뭔가 했는데, 이런 식으로 대접을 받는 경우, 취급을 받는 경우,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진짜 막 억울하고 너무 화가 나고 좀 충격적인 거죠. 너 왜 나를 그런 사람으로 보는 거야? 난 너를 사랑하는 사람인 걸 아직도 모르니? 막 그렇게 보게 되는 거죠. 나는 너의 미래, 항상 너의 행복과 너의 평안을 바라는 사람인데, 너는 나를 아직도 그 정도밖에 못 보는구나. 그게 너무 슬프고 좀 실망스러운 거지. 그런 거 있고, 뭐 직장에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사가 뭐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뭐 너 그러려고 한 거 아니야? 막 그런 식으로 뭐 깎아내리듯이 막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좀 되게 억울해요. 그냥 내가 판단이 부족했거나, 아니면은 나는 이거는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게 결과적으로 더 크게 봤을 때는 더 좋은 일이고 서로를 위해서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근시안적으로 봤을 때는 별로일 수도 있으니까 아마 그런 식으로 판단했을 것 같은데, 좀 저는 약간 정면 돌파하는 거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좀 솔직하게 말해서 정면 돌파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좀 그냥 막 솔직하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이거는 ISFP 특징이 아닐 수도 있는데, 좀 성격이 급한 측면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 불같은 성격이 있어서 그럴 수 있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나의 뭔가 행동을 부정적인 의도로 해석하는 사람,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머리가 꼬여 있다, 세상을 되게 부정적으로 본다, 왜 사람을 아름답고 선하게 보질 않고 사람을 또 늘 나를 배신하는 사람, 나를 공격하려는 사람 왜 그렇게 보지? 하게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저 사람의 수준, 저 사람의 성격, 그러니까 모 눈에는 뭐만 보인다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게 보이게 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실망이 많이 쌓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안타까워요. 그런 말을 들어본 적도 있어요. 어떤 모임에서 이제, 우리 모임에 있는 사람들 너무 다 좋은 것 같아. 막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건 너가 좋아온 사람이라서 좋게 보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뭐 제가 좋다는 게 아니라, 그런 말을 들어보니까, 그런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모 눈에는 뭐가 보여서 그런가 보다. 내가 사람을, 뭐, 정답은 없겠죠. 그냥 저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좀 좋게 보려는 경향이 있어요, 항상. 뭐, 그래서 뭐, 사기도 잘 당할 수 있고, 뭐 보험 권유나 뭐 이용을 잘 당하거나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거는 뭐 나이 먹으면서 알아서 어떤 부분에서는 쳐낼 건 잘 쳐내야 되는 거니까는 그런 건데, 기본적으로 아무튼 사람을 좀 다 좋은 의도, 좋은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는 그렇게 대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좀 너무 신기하고, 좀 안타깝고, 그래요. 진짜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기본적으로 사람을 두려워하고, 공격의 대상, 싸움의 대상, 나를 공격하는 사람, 배신하는 사람, 이렇게 세상을 그렇게 살게 됐을까. 좀 그런 게 좀 궁금하기도 하고, 좀 신기하고, 그런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싫어하는 행동이 또 뭐 있냐면은, 라포 형성이, 그러니까 뭐 친근감이 충분히 아직 친밀한 정도가 아직 안 됐는데, 심한 장난을 치거나, 무례한 말을 하는 사람, 무례한 행동을 하는 사람. 아마 그 상대방 입장에서는 내가 충분히 친해졌다? 아니면 뭐 자기가 이 정도 해줬으니까는 이 정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아마 스스로 판단을 했을 건데, ISFP는 그게 굉장히 느린 사람들이거든요. 일단 저는 굉장히 느린 편이에요. 저번에도 말했다시피 그 친구들하고도 욕을 하면서 이렇게 편하게 농담하고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사이가 된 게, 그렇게 된 게, 거의 중학교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뭐 거의 20살 중반부터 그렇게 편하게 할 수 있게 됐으니까는, 그 정도로 이렇게 사람에게 막대하는 거 힘들어하고 조심스러워하는 편이거든요. 그런 저한테 누가 이렇게 막 편하게 막말을 하거나 장난을 하거나 막 그랬을 때 좀 되게 기분 나쁜 경우가 좀 많아요. 근데 뭐 이런 경우 자체가 많지가 않긴 하죠. 일단 장난치는 경우 자체도 드물고, 그런 환경이 조성되는 상황이 좀 만들어지는 경우가 좀 드물죠. 그래서 만나는 사람만 만나는 편이고, 사회에서 만날 때는 좀 항상 예의를 갖추는 편이에요.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지금 뭐 직장 생활을 총 이렇게 뭐 20살 때부터 거의 뭐 직장 생활을 하고 뭐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렇게 살아왔지만은, 어리다고 해서 막 반말 해본 적 없고, 막 어려도 뭐 무슨 씨, 뭐 무슨 대리님, 뭐 주임님, 뭐 그런 식으로 항상 얘기하고 항상 인사하고 좀 그런 편이에요. 그러니까 막 격 없이 지내는 걸 좀 어렵게 생각해요. 그리고 격 없어지면 한번 좀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사람이 격이 없어지면은 격식을 안 차리고 사람을 대하는 순간 더 막대하고 조심성이 막 사라지고, 나도 모르게 실수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고, 좀 그런 두려움도 좀 있긴 해요. 좀 그런 거는 연인한테도 잘 안 보여주는 편이죠. 그래야 되겠다고 생각을 또 하고요. 모르겠어요. 뭐 엄청 오래 연애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까지 길게 연애는 안 해봐서. 근데 좀 그래도 연인한테는, 제가 생각하는 연인한테 주는 사랑의 표현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지킬 건 지키고, 좀 조심할 건 조심하고, 말 조심할 거 조심하고, 부드럽게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부드럽게 하고, 좀 그렇게 하는 게 사랑 표현이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게 따뜻한 마음이 있으니까, 상대방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 있을 때 나오는 거거든요. 상대방하고 싸웠을 때는 저도 막, 야, 장난 아니야? 이렇게 돼요, 저도. 근데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는, 밥 먹었어? 이렇게 부드럽게 말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막 부드럽게 말을 하는 거, 부드럽게 표현하고 격식을 좀 막 너무 그 격식 없지 않게 막 하는 거, 이런 게 다 사랑 표현이고 애정 표현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녹화한 것 중에 이제 표현을 안 하는 이유, 그러니까 애정 표현, 사랑해라는 이런 표현을 안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게 그냥 행동이나 뭐 이런 걸로 다 좀 드러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말투, 목소리, 말톤 이런 걸로, 표정도 그렇고 움직임도 그렇고. 싫어하는 사람을 대할 때 야 장난 아니야, 야, 씨. 말 똑바로 해라, 그렇게 하는 거랑 오늘 잘 지냈어? 뭐 그렇게 하는 거랑 진짜 달라지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달라졌다는 걸 상대방은 눈치를 채야 되는데 못 채는 경우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아무튼 이게 다 사랑 표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막 사랑해라는 거 이런 걸로 표현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싫어하는 행동 이렇게 세 가지 정해봤습니다. 물어보지 않는데 너무 가르치려 들고 잔소리하는 사람, 그리고 나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봐주지 않고 부정적인 의도로 곡해하는 사람, 그리고 라포 형성, 친밀감이 충분하지 않은데 장난을 심하게 치거나 무례한 행동하는 사람,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ISFP가 어떻게 하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또는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까?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저도 많이 고민했었고,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ISFP 분들한테 나름 저의 생각을 좀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이거는 뭐 관심 없으신 분들은 여기서 이제 동영상 종료하시면 되고, 일단 ISFP의 가장 큰 장점은 인내심이 강하고, 물론 이제 연애에서 회피형인 거하고는 좀 달라요. 삶에서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는 인내심이 강한 편이고 적응력이 좋은 편이에요. 그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는 되게 큰 건데 그렇게 인정을 뭐 안 해주니까, 사회에서 그걸 가지고 뭐 연봉을 더 높게 주거나 능력이 있다, 스펙이 대단하다, 그게 가시적으로 보여지지 않으니까는 그렇게 인정을 못 받아서 그러는 건데, 자신의 인생을 살 때를 봤을 때는 대단한 거죠. 남들이 다 하기 싫어하는 것도 그냥 현재에 만족해서 그냥 즐겁게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그냥 할 수 있어요. 그게 정말 큰 능력 중에 하나인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FI 주기능의 특징인 것 같은데, 싫은 것들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바꿔가면서 견뎌내는 능력이 있어요. 뭐 싫은 상사를 만났거나 뭐 싫은 부하 직원을 만났거나 싫은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의 뭐 장점을 생각을 해본다거나 긍정적인 측면을 생각해서 어떻게든 잘 지내보려고 하고, 그래서 내가 배울 게 있으니까 나는 저 사람의 좋은 점을 한번 생각해서 받아들여 봐야겠다. 어떻게 하면 내가 좀 그래도 더 부드럽게 하고 더 잘 대하면 저 사람도 언젠간 바뀌지 않을까. 뭐 아니면 뭐 내가 지금 뭐 저 사람 얼마나 알았다고 더 오래 좀 만나고 지내보면은 인정해 주거나 좀 마음을 열거나 좀 더 달라지지 않을까. 뭔가 이렇게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바꿔가면서 마인드 셋업 하면서 지내는 스타일, 그런 거 잘 하거든요. 이게 또 되게 좋은 능력이고, 그리고 한 번 시작한 일을 그냥 쉽게 막 도망치거나 하진 않는 스타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고등학생 때 막 KFC 아르바이트를 한 1년, 한 6개월 정도 했는데, 이 KFC가 아르바이트 그런 패스트푸드점 중에서는 제일 힘들거든요. 맥도날드나 뭐 롯데리아 막 이런 거에 비하면은. 일단 생닭을 막 들고 날라서 막 재고를 쌓아놔야 되고, 이거 엄청 무겁거든요. 그거 무거운 거 냄새, 게다가 닭 냄새 나지. 게다가 닭 손질해야 되지. 손질도 그러니까 잘라서 저는 오지만은 그 싸이라고 하죠. 싸이버거 할 때 그 싸이 부위에 보면 내장 들어가는 거 손으로 다 떼야 되고요. 그것도 빨리 하려고 막 장갑도 안 끼고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손에 상처 나기도 하고 좀 냄새도 배 때도 있고. 진짜 열악하고 위험하고 힘들고 무겁고 완전 힘든 거를 남자 주방들이 많이 하는데, 알바를. 그런 환경에 있어도 내가 한번 시작한 거 그렇게 쉽게 막 그만두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런 스타일이에요, 좀. 했던 거 그냥 계속 해버리자. 귀찮은데 뭐 또 새로운 거 또 가서 거기서 또 적응하고 배우고 하기에는 너무, 지금까지 내가 참아와서 여기서 적응하고 배운 것들, 그러니까 뭐 쉽게 배우고 쉽게 막
머리 잘 돌아가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니까 그런 게 장점이다 단점이죠. 그러니까 머리가 막 빨리빨리 막 전략적으로 해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해서 뭐 이득을 볼 수 있고 뭐 저걸 하면 저기서 나을 텐데 막 이렇게 막 생각하는 스타일이 아니니까는 그냥 묵묵히 나 좀 머리는 안 좋아도 그냥 어떻게든 내가 이거 해보겠다 막 해보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노하우가 생기고 나도 이제 결국은 남들보단 좀 뒤처지더라도 언젠간 결과적으로 잡거든요. 결국은 뭐 상위 클래스를 언젠가는 따라잡아요. 최상위가 되진 못할지언정 언젠간 좀 남들보다 느려도 그럼 따라잡고 나서는 거기서 이제 편해졌을 때는 거기서 계속 일을 또 하기도 하고 잘 안 바꾸니까 그러는 게 기업의 입장에서 사회의 입장에서는 이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막 재빨리 뭐 다른 데 또 좋은 기회 있다고 막 가버리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사회나 기업 입장에서는 더 좋은 일이고 안정감이 있겠죠. 사람들도 더 신뢰할 거고 저 사람은 기회만 있으면은 다른 회사로 떠날 거고 다른 기회를 잡을 거야 뭐 이런 사람은 솔직히 그렇게 기업 입장에서 또 그러니까 오너 입장에서 뭐 상사 입장에서 그렇게 막 정 주고 마음 주고 하고 싶지 않겠죠. 키우고 싶지 않겠죠. 그런 건 있는데 이거는 뭐 어필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뭐 이런 장점이 있다고. 그래서 저는 항상 자기소개서 쓸 때 그런 거는 써요. 저는 한번 시작하면 좀 오래 하는 스타일이라고. 그래서 막 쉽게 이직할 생각 그렇게 없다. 남들처럼 뭐 1년에서 3년이면 무조건 다 경력 쌓았으니까 이직한다. 뭐 그런 마인드는 아니라고. 나는 더 충분히 많이 경험하고 뭐 3년 다녔어도 충분히 배울 거 있으면 배우는 거고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그리고 내가 그 자리에 오래 있을 수 있도록 그 주변에서 도와준 사람들의 그런 마음 그런 것도 쉽게 무시하지 못하니까 그게 그러니까 개인 입장에서는 손해 보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회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고 사실은 그게 좀 그래야지 사회라는 게 신뢰라는 게 생기는 거죠. 요즘 사회는 어떻게 보면 신뢰가 사라져가는 충성심이라는 건데 뭐 충성이 밥 먹여주냐라고 하지만은 충성, 이 신용, 신뢰 이게 지금까지 우리의 사회를 지탱해 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따뜻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이렇게 기회주의가 많아지고 그게 너무 당연하고 한 게 뭐 개인은 뭐 그렇게 살겠다는데 그런 가치관을 갖겠다는데 뭐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자기가 뭐 돈을 더 많이 벌겠다 더 좋은 경험 많이 쌓겠다 뭐 더 좋은 자리에 있으면 가겠다 하는 게 나쁜 건 아닌데 이런 사람도 있어야 사회가 돌아가는 건 맞는 거죠.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런 특성을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일단은 이렇게 한 자리에서 오래 경험하면서 자신만의 내공을 잘 쌓아 나가는 사람이고 주변 사람으로부터 신뢰를 잘 받는 사람. 뭐 뚝딱 완벽하게 빨리빨리 처리하지 못하더라도 맡기면은 뭐 하긴 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신뢰를 쌓아갈 수 있고 그리고 또 뭐 직장에서의 힌트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있어서 힌트가 있다면은 공감 능력이 좋은 거 FI가 주기능인 거 내향 감정이 주기능인 게 어떤 장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사실 뭐 그렇게 개인 막 이렇게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좋은 점은 별로 없어요. 자본주의적 관점이 아니라 뭐 남한테 피해 안 주려고 하는 거 뭐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적인 그쪽에서는 좋은 일이죠. 그런 면이 있고 공감 능력이 좋아서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남들의 특성을 흡수하는 능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개인 편차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좀 ISFP의 전형적인 모습이 안 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가 다양한 유형들의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색깔이 많이 묻어 있어요. 저가 뭐 예를 들면 제 카톡 말투 이런 거 보면은 뭐 ISTP의 말투 이런 것도 흡수했었고 표현 이런 것도 뭐 흡수한 것도 있고 ESTP 직장 동료하고 일하면서 흡수한 말투, 말장난, 표현 뭐 이런 것도 약간 막 흡수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같이 지내다 보면은 그냥 따라하는 게 생기고 흡수하는 게 좀 있어요. 성격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보여지는 그 태도? 그런 걸 좀 흡수하는 거죠. 그래서 ESTP나 ISTP 이런 사람들의 마인드를 흡수하자면은 뭐 약간 좀 되게 쿨하다는 거. 네 생각은 네 생각이지 어쩌라고. 약간 그런 거.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ISFP나 F 유형들에게는 절대 안 되는 건데 그 닮아가려고 노력을 한 것 같아요. 되게 편하다. 근데 이게 뭐 저도 그러니까 항상 되는 건 아니지만 힘들 때 뭐 한 번씩 다른 사람이 되어 보는 거죠. 내가 ESTP라면, 내가 ISTP라면 어떻게 대처할까? 그냥 뭐 댓글 그냥 무시하자.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뭐 ENTJ나 ESTJ면 어떻게 할까? 애초에 그냥 자기가 유리한 판을 만들겠구나. 자기가 유리한 플랫폼으로 가버리겠구나. 그런 식으로. 지금 뭐 제가 댓글을 아예 그냥 못 달게 막아버렸죠. 저는 댓글 보는 게 싫으니까. 좋은 댓글만 있는 게 있으면 다행인데, 싫은 댓글이 있잖아요. 좋은 댓글이 100개 달려도 싫은 댓글 1개 달리면 기분 나쁘거든요. 그날. 그리고 더 하고 싶지 않아지거든요. 그냥 그럴 거면 아예 댓글 뭐 그냥 막아버리지 뭐. 그냥 약간 심플하게 대응해버리는 거죠. 할 수 있으면. 근데 뭐 댓글 못 달게 하는 그런 기능이 만약 유튜브에 없었으면은 안 했겠죠. 예전에 옛날에도 동영상 좀 올렸다가 좀 기분 나쁜 그런 댓글 달려서 그래서 그 영상 다 지우고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럼 댓글 차단 기능 쓰면 되겠구나. 이걸 깨달아가지고 댓글 차단 기능이 있는지도 몰랐지만 그땐 있다는 거를 이제 알게 돼서 그럼 나도 용기 내서 할 수 있겠다. 그럼 차단시켜버리고 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그런 심플한 마인드 이런 거를 다른 유형들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서 흡수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좋아서 그렇게 되는 건지는 확실하진 않은데 그런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다양한 유형들을 만나면서 다양한 사람들의 그 정신 구조를 한번 내가 공감을 해보는 거죠. 이거는 MBTI의 역할이 되게 컸어요. 그러니까 MBTI라는 게 나 자신을 알기도 좋지만 타인을 이해하기도 좋고 타인의 그 이해라는 게 뭐냐면 타인의 정신 구조를 딱딱 이렇게 패턴화 시켜서 만들어 주니까는 내가 흡수하기가 편하잖아요. 원래 타인이든 어떤 사람이 있으면 어떤 개념을 그걸 다 받아들이고 흡수하기는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분류를 해주니까 딱 8가지 기능으로 만들어주고 위계로 만들어주고 해주니까 흡수하기가 편하잖아요. 이게 너무 좋은 그런 철학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잘 써먹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직장에서도 이제 사고형들을 많이 경험하고 그러면서 사고형 페르소나도 많이 쓰고 이거는 뭐 대부분 F형들이 사회생활할 때 다 공감하는 거겠죠. 뭐 사고형처럼 살려고 노력하는 거. 사고형들을 많이 접하니까 직장에서 직장 문화라는 것 자체도 사고형 틱한 문화잖아요. 논리만으로 이루어지는 개인의 감정이나 뭐 개인의 가치를 중시하는 것보다는 내 직장이라는 곳에도 월급을 주는 곳이니까 월급 주는 만큼 항상 생산성을 만들어줘야 되고 너의 감정을 배제하고 네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게 바로 기본적인 사고형들의 문화인데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흡수를 하시잖아요, 다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검사할 때도 내가 사고형인지 감정형인지 헷갈릴 정도가 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F들이 가진 능력 중에 하나죠. F가 T를 배워 나갈 수 있는 거는 되게 좋은 축복이거든요. 근데 T가 F를 배우는 건 되게 힘들어요. 그런 케이스 되게 드물어요. 그거는 아마 커뮤니티에서도 제가 많이 봤고 대부분 그런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T가 F를 부러워하시는 분 중에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F는 T를 배우는데 T는 F를 학습하는 게 힘들다. 그게 발달이 쉽지 않은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뭐 F의 입장에서는 장점 중에 뭐 그러니까 장점으로 보면 장점이죠. 예. 그리고 ISFP 입장에서 여러 가지 좀 참고하면 좋을 만한 성경 구절 또 몇 개 가져왔어요. 제가 옛날에 교회 생활 열심히 할 때 이 구절 보면서 와, 되게 좋은 마인드다. 이거 필요한 마인드다.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의 표현 중에 이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라는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이 했던 말인가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인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게 너무 신박하고 놀라운 표현인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성도들 뭐 종교가 있든 없든 간에 그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든 뭐 종교가 없어도 내가 선하게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치자고요. 근데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표현을 쓴다는 게 너무 충격인 거예요. 선한 사람한테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근데 이게 성경에 써 있어. 이렇게 하래. 그것도 세상에서 가장 선한 사람들이라고 주장하는 그 기독교 뭐라고 해야 돼? 성도들한테. 와, 충격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말은 결국은,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할 때는, 자기가 생각했을 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활동이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행동이라면, 충분히 학습을 하고 전략을 짜고 머리를 굴리고 하는 거가 거리낌 없어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악하게 쓰지는 말라는 얘기잖아요. 이런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뱀처럼 지혜롭지만 뱀처럼 사는 게 아니라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머리 쓰는 거 지혜롭게 쓰되 너가 삶의 중심적인 F적인 가치로 따뜻하게 한번 그걸 중심으로 놓고 한번 머리를 짜봐라. 그런 얘기로 들리거든요. 그래서 F가 주기능이거나 뭐 부기능인 사람들은 사실 뭐 TF 학습을 워낙 잘하고 왔다 갔다 잘하니까 사실 고민할 것도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대부분 ESFP나 ENFP 이런 사람들 보면 F가 부기능이잖아요. 3차 기능이 외향사고고 이런 사람들은 뭐 F도 썼다 T도 썼다 되게 왔다 갔다 잘해서 자본주의적인 가치도 되게 잘 흡수하고 거기도 적응 잘하고 치고 빠지고도 되게 잘해요. 그 사람들은 좀 걱정을 안 하는데 주기능이 F인 사람들은 좀 경직돼 있잖아요. 어떻게든 선하려고만 경직돼 있는데 이 선을 굉장히 지혜롭게 써먹을 수가 있구나. 그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아마 그렇게 막 생각을 못하고 사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F라고 해서 항상 바보처럼 우직해야 되고 호구처럼 살아야 되고 남들 부탁 다 들어줘야 되고 그래야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지금 남을 도와주는 거에 집중하면 내가 큰 일을 못 하는 거거든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NGO를 운영해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그런 NGO 단체를 막 운영하는 사람인데 지금 옆에 막 위험에 빠진 사람 구하겠다고 거기에 만약 매달려 있으면 난 큰 일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그 F적 가치에 막 함몰돼 있으면은 막 주변에서 일어나는 작은 그런 도움의 손길, 사람들을 어떻게든 챙겨야 되겠다. 그거 하나에 매달려 가지고 내가 오히려 더 크게 세상을 구해야 되고 뭐 내가 가치를 영향력을 끼치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은 오히려 뒷전이 돼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를 어떻게 보면 ESFJ나 ENFJ들이 좀 잘하는 거, 그러니까 F2를 쓰는 사람들이 좀 더 잘하는 게 아닐까 싶기는 해요. 선한 행동을 하기에 전략적으로 선을 하는구나. 어떤 선을 지키고 레벨을 지켜서 어떻게 딱딱 적재적소에다 F를 쓰는 능력들이 F2 분들이 좀 잘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이런 성경의 표현이 있으니까는 꼭 참고해서 좀 새겨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악하게 살라는 게 아니라 선하게 살되 그 선을 어떻게 하면은 정교하게 더 우선순위를 둬서 쓸 수 있을까 그런 말이 있거든요. 기버하고 테이커라는 개념이 있어요. 기버들이 잘 살려면 똑같은 기버 같은 사람들을 만나야 된다. 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 남들을 챙기기 좋아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도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퍼줘야지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 아무런 가치도 못 느끼는 사람한테, 감사를 안 느끼는 사람한테 그걸 퍼주는 거는 의미가 없다. 그 에너지를 오히려
더 좋은 일에 쓸 사람, 나한테도 돌려줄 수 있는 사람, 아니면 뭐 다른 데다 퍼뜨려줄 수 있는 사람, 정말 그 감사하게 여겨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아서 적재적소에다가 선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기버 테이커 개념도 뭐 찾아볼 수 있을 수 있으면 찾아보세요. 그리고 요 표현이 되게 재밌었는데, 성경에 나온 건데, 출애굽기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여 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게 어떨 때 쓴 말이냐면은, 이게 하나님이 모세한테 너가 그 파라오한테 가서, 바로라고 하죠. 파라오인데, 파라오한테 가서 이제 재앙을 내가 일으킬 테니까 내 백성들을 너 다 내보내 줘야 된다. 이렇게 가서 말하라고 하나님이 모세한테 시킨 거예요. 근데 모세라는 사람이 말을 워낙 못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두려워하는 거죠.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저는 하나님이 명령을 해도 이게 혀가 둔해가지고 그걸 말할 자신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저는 이 구절 보고서는 사실 모세가 ISFP라고 느꼈어요. 사실 모든 유형 중에서 말을 제일 못하는 유형이 ISFP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유형 아무리 비교해봐도 ISFP만큼 못하는 유형은 없을 거예요. 못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안 하니까 못하는 거일 수도 있죠. 그런 것 같아요. 안 하니까 못하는 게 큰 것 같아요. 하다 보면 늘긴 늘어요. 아무튼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잔뜩 겁에 질려가지고 자기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다. 어떻게 보면 되게 겸손한 거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자 이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내가 네 입을 지었는데 네가 네 스스로 어떻게 이 말을 못한다고 판단하냐? 장난하지 마라. 내가 너한테 그 능력 안 주면서 그렇게 했을 것 같아? 너 가만 할 수 있어 라고 용기를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도 모세가 고집불통이어가지고, 하여튼 ISFP는 고집이 세요. 그래서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저 말고 딴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결국 이제 모세 말고 네 형 아론 있지 않냐? 내가 그럼 그 사람 보내줄게. 가라. 아유, 더럽게 쫄보네. 하여튼 그러니까 하나님 시켜도 심지어 이렇게 못한다고 겸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겸손이 아니죠. 못하는 거 맞으니까. ISFP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 말을 보면서 용기를 많이 냈었어요. 그러면서 막 길거리에 나와서 예전에 막 전도도 한 적도 있었고 그랬었는데, 못한다고 생각해서 막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다 보면은 좀 버벅거리더라도 계속 하다 보면은 되니까. 그리고 도와주는 사람도 있으니까. 내가 어디서 말 못하고 있으면은 옆에서 막 말 보태주는 사람들도 막 생기고 아니면은 사람을 같이 붙여서라도 어떻게 머리를 쓰는 거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뱀처럼 지혜롭게 하는 거죠. 혼자서 말을 정 못하겠으면은 옆에 사람 같이 말 좀 잘하는 사람, 나보다 좀 나은 사람 붙여서라도 하는 그런 전략을 취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아예 좀 용기를 가져보는 거죠. 한다면 한다. 못할 게 어딨어. 그냥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안 해서 못하는 거지. 하면 다 해. 이렇게 생각하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하다 보면은 할 수 있을 거라는 거.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른 ISFP 분들한테. 같은 유형 아니어도 예를 들어 말을 못하는 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용기를 내보고 많이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좀 언급한 건데 MBTI를 활용해 보는 거예요. MBTI는 어떻게 활용하기에 따라 진짜 천차만별로 쓸 수 있거든요. 부정적으로 쓰려면 또 쓸 수 있고 긍정적으로 쓰려면 쓸 수 있는데, 제가 좀 메모해놓은 걸 읽어보면,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를 먼저 MBTI를 통해서 인지를 하는 거죠. 어렸을 때는 이제 내향형이고 그러면 집에만 있고 막 친구들밖에 소수밖에 안 만나고 많은 경험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경험이 많이 없고 인지를 못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심지어 나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으면서도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고 세상엔 다른 사람들이 많구나라는 거를
인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상처를 받으면서 왜 저 사람 저렇게 말하지? 그냥 상처를 그냥 상처로만 받아들이고 있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세상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거. 나하고 사고 구조가 다르고 인식 구조가 다르고 이런 것들을 인지를 하는 순간 이해를 할 수가 있는 능력이 생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ISFP가 경험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나한테 막말하는 사람, 뭐 상처 주는 말, 팩폭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많이 경험하잖아요. 어린 시절, 학창 시절 학교 다니면서 사고형 친구들 친구라고 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친구들도 어떻게 보면 다 내향형들, 뭐 감정형들 위주로 어떻게 사귀게 되더라고요. 좀 섬세해서 그런지 좀 말 좀 차갑게 하는 사람들은 일단 가까워질 생각도 많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기운 자체가 느껴지니까 차가운 기운이 나랑 안 맞겠다. 그래서 좀 거리 두고서 살았는데 그러니까 시야가 좁은 거죠. 경험이 적고 시야가 좁고 막 비슷한 사람만 만나갖고 그러면서 사고형을 많이 경험을 하면서 MBTI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게 됐죠. 왜 사고형은 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서 제가 상처받는 게 맞나요? 제가 기분 나쁜 게 맞나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사고형은 저 기분 나쁘라고 하는 말인가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기본적으로 MBTI를 배우면서 사고형과 감정형이 나눠진다는 거, 그리고 인식 차원에서는 감각형과 직관형이 다르다는 거, 이런 거를 깨달으면은 좀 더 한결 이해하는 폭이 생기고, 더 깊게 들어가서 기능의 관점으로 보면 FI, SE, NI, T 이 ISFP를 구성하는 이 네 가지 기능 말고도 또 나머지 FE, SI, NE, TI 이런 기능도 더 있다는 거. 그리고 이런 기능의 구조에 따라서 사람의 정신 구조가 위계가 이렇게 잡히면서 어떻게 써먹는지 그거를 경험을 하고 공부를 하다 보면은 훨씬 좀 상처도 덜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배우고 공부를 하니까 그걸 내가 또 써먹을 수도 있는 거죠.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런 기능들을 나도 한번 써보는 거야. 내가 INTP나 ISTP면 어떨까? INTP가 저렇게 막말을 하는데 뭐 나라고 막말 못할 거 있어? 이거 막말 아니잖아. 팩트잖아. 그리고 정당방위도 할 수 있는 거고 약간 자기 합리화도 할 수 있는 거죠. 그거 뭐 같은 사고형이 봤을 때는 맞는 말이신데요. 뭐 그게 뭐가 잘못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니까. 내 아예 도덕적인 그 보통 주기능에는 도덕성이 각자 갖고 있다고 말하고 하더라고요. 책에서. 도덕성을 내려놓는 거죠. F가 가진 도덕성. 이렇게 차갑게 말해도 될까? 이렇게 말한다고 도움이 될까? 이런 고민들 많이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고민 상담을 했을 때 내가 팩트 폭력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팩트를 말해줘도 될까? 이게 그 사람이 지금 필요로 할까? 뭐 그런 약간 고민들도 많이 할 수 있는데 뭐 근데 내가 사고형이거나 내가 뭐 직관형이거나 하면은 보이지 않는 이면 나 이런 거 생각나는데 막 그냥 막 얘기해 볼 수 있고 사고형인데 뭐 팩트가 막 이제 짚어줄 수 있고 할 수 있잖아요. 뭐 말 예를 들어서 뭐 상대방이 사고형이면 나도 또 사고형처럼 대응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기능들 이런 MBTI 지표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아니까는 써먹을 수 있는 가면들이 많아지는 거죠. 뭐 가면이 많다는 게 꼭 반드시 좋은 법도 아니지만은 가면을 골라가면서 쓸 수 있는 거죠. 뭐 무조건 사고형이라고 해서 이제 외향 아마 ISFP가 쓸 수 있는 사고형의 가면이라고 하면 외향 사고 가면을 많이 쓸 수 있겠죠. 외부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고를 학습해서 나도 한번 똑같이 따라하는 거 식으로 그런 가면을 많이 쓸 건데 TI 가면도 한번 써보자. TI라면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들이 말하는 그 논리에 대해서 나도 한번 비꼬 와서 한번 다른 시각으로 한번 비판을 해보자.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논리는 전제가 잘못됐어. 이런 기준에서 이 논리를 보면은 그 논리는 아니야.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고. 뭐 내가 뭐 SE 유저지만 SI의 관점에서 항상 새로운 자극을 추구하고 새로운 감각적인 걸 즐기지만 내가 SI라면은 뭐 기존에 했던 것만 하는 것도 되게 좋은 점이 있구나. 그런 것도 또 생각해 볼 수 있고 남한테 조언할 때 써먹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다양한 가면들이 생기는 거죠. 가면들을 다양하게 쓰면은 좋은 점이 그거 같아요.
이런 공감 능력이 좋고 다양한 가면을 쓸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능력인데, 이런 것들을 많이 한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무의식 속에 있는 것들이 올라오면서 성숙함이 추가되는 거죠. 그 제가 최근에 본 칼 구스타프 융이라는 책에 요약된 걸 하나 말씀드리면은, 사람은 결국은 자신 안에 있는 무의식에 있는 것을 끌어올리는 것이 교육이고, 그게 이제 인격이 성숙하는 과정, 그게 개성화라는 거거든요. 자신이 갖고 있는 것들을 내부에 보이지 않았던 모든 것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올라오려면은 그게 자극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럼 자극을 받으려면 그거와 비슷한 것들이 공명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아무런 자극이 없는데 그런 것들이 올라올 수는 없잖아요. 내 안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ISFP의 그 5차 기능부터 8차 기능이 자극받아서 이런 것들이 의식으로도 한 번씩 끄집어 내려면 그 기능들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봐야 되는 거죠. 경험해봐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저는 TI 기능에 대해서, 저는 8차 기능인데, 8차 기능은 좀비배가 얘기하기로는 악마 원형을 갖고 있다고 했어요. 이 부분 저는 약간 동의하는 게, 제가 ISTP를 하고 이제 첫 연애를 하기 전에는 이 TI라는 판단 방식이 너무 생소한 거예요. 이해를 도무지 안 되는, 만나고, 그 ISTP하고 만나면서조차도 이해가 안 되는, 너무 어렵고 당황스럽고 무서운 기능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느끼는 감정은 정말 악마라는 표현이 맞다라고 느껴지는 거죠. 신기하게도. 그런데 이 악마 기능을 계속 접해. 이 친구하고 헤어지면서도 TI에 대해서 많이 계속 공부를 하고 접했어요. 카페에는 TI 유저들이 많으니까, INTP, ISTP들이 있으니까 많이 물어보는 거죠. 그들이 이런 말하는 방식, 생각하는 방식이 뭘지 계속 공부를 하는 거예요. 되게 어렵더라고요. 너무 어려워요. 나한테 없는 거, 나의 무의식 속에 있는 그 팔차, 그 악마 같은 그 느낌의 무서운 그 기능을 계속 접하는 거. 왜 저 사람들은 이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왜 이렇게 비판적이고 자꾸 비꼬고, 왜 자꾸 MBTI 카페에서 MBTI를 그 논리적으로 막 모순적이라면서 막 까고서 탈퇴하고, 왜 저러지? 왜 이렇게 회의적이지? 왜 저렇게 살지? 막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냥 그 사람들은 그게 주기능이고 부기능이고 그냥 재밌는 거잖아요. 원래 자기의 주기능, 부기능은 그냥 자기의 일부고, 거기에 어떤 의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거 자체인 거예요. 원래부터 그냥 그걸 타고난 사람인 거잖아요. 그리고 부기능으로 쓰는 사람들은 그게 재밌는 거고, 재밌어서 하는 거고, 그게 하나의 소통의 방식이거든요. 이거 한번 우리 이렇게 비판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MBTI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도 우리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자. 그거 재밌지 않냐? 물론 저는 사실 원래는 재밌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계속 접한 거죠. 그 사람, 그런 사람들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그렇게 싫지만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나름 재밌는 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일 힘들 때는 이걸 둘이 사귀는 관계에서 이 관계를 파괴할 때 TI를 꺼내면은, 그거는 아직도 아마 못 받아들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너는 나를 사랑하는 게 맞을까? 이게 사랑의 정의 맞아? 좋아하는 게 뭘까? 사랑하는 게 뭘까? 갑자기 막 이런 물음하는 거 되게 뜬금없이, 분위기 뭐 우리 눈 보면서 웃으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막 갑자기 막 밤늦게 막 술 마시고 카톡으로 막 이렇게 막 TI를 막 어필을 하면은 숨 막힐 것 같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또 어떨지 모르겠네요. 몇 년 전인데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힘들었는데, 그런 것들을 보고 또 나도 이제 세상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 논리에 대해서 회의적인 판단도 나도 스스로 해보고, 그런 회의적인 것들,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회 구조나 논리에 대해서 한 번 더 이게 잘못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해보는 거, 가끔 심심하면 해보는 거, 그리고 그들이 올리는 그런 판단에 대해서 읽어보면 재밌다는 생각도 종종 드는 거죠. 뭐 예를 들면 INTP 막 스트리머들 막 방송 보면서 그들이 말하는 방식, 생각하는 방식, 뭐 너무 제가 봤을 때 막 되게 또라이 같다. 와, 되게 신기하고 막, 그러니까 또라이 같다는 게 막 안 좋은 의미가 아니라, 와, 좀 뭔가 차원이 다른 세상에 사는 뭐 존재랄까? 같은 인간이 아니라 뭔가 다른 외계인?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계속 접하면서 나도 뭐 가끔 한번 저런 또라이 짓 해봐야지 하면서 하는 거죠. 네. 나름 가끔 재밌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접하시고 학습하시고 하시면서 다양하게 한번 자기 걸로 만들어 보시는 거죠. 결국은 그런 것들을 모방하고 학습하면은 창조라는 게 그 모방 학습에서 나온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리고 많이 하다 보면 자기 내면에 있던 그 무의식에 있던 것들도 자극을 받아서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무조건 악마라고 생각했던 그 TI가 악마도 계속 보다 보니까 악마 같지가 않네. 이제는 그냥 좀 악동 같네. 좀 약간 광대 같기도 하고 뭔가 뭐 그러니까 그 점점 의식이 위로 올라오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면에 있던 그 어둡고 무서운 내 안에 있던 어떤 면들 그걸 내가 그러니까 TI를 보면서 내가 악마 같다고 느끼는 거는 내 안에 있는 악마 같은 부분이 그 TI로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걸 투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는 거잖아요. TI가 죽이는 사람이 TI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악마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왜냐면 그 사람한테는 당연한 의식 위에 있는 기능이니까. 그게 심지어 빛을 받고 있는 그림자가 아닌 도덕적인 어떤 선한 기능이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선하고 그게 당연한 거고 인간적인 거고 아름다운 기능인 거잖아요. 근데 나는 그게 내 안에 있는 어둡고 무섭고 음침한 기능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투사해서 그 악마 같은 사람이라고 나는 보는 거잖아요. TI를. 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을 하는 건지. 그러니까 그런 기능들, 내 안에 있는 악마를 내가 스스로 자주 보면서 악마를 자주 보면서 예를 들어서 길 가면서 저 등치 큰 무서운 개 있잖아요. 막 그러고 도베르만이든 뭐 불독이든 막 무섭게 생긴 개도 계속 보다 보면은 같은 뭐 동물이고 같은 강아지고 밥 주면은 좋아하고 친해지면은 막 발발거리고 막 다가오고 꼬리 흔들고 똑같은데 괜히 내가 무서워하고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거에 대해 그게 이제 더 이상 악마로 보이지 않고 점점 이제 올라오면서 빛을 받을 수 있게 되면 이제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닌 거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성숙해지고 많은 것들을 오픈하고 더 열린 개방적인 사고 좀 더 세상을 좀 더 풍요롭게 살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이런 MBTI를 활용하고 기능을 이해하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거 참고하시면 좋고요. 이런 거를 저는 ISFP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른 유형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경험적으로 아예 흡수해서 내 걸로 만들어 버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걸 그냥 머리로 이해하고 쓰는 경우가 많다고 저는 보고요. ISFP는 정말 몸으로 체험해서 내 걸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기질이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으니까요. MBTI를. 그래서 많은 ISFP들이 이런 커뮤니티든 뭐 모임 활동을 통해서 이런 MBTI를 좀 심리 기능을 좀 더 많이 접하시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 나오니까 좀 그런 면이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내향 감정의 특징이든 뭐 직관형의 특징이든 두 가지인데 내향 감정형도 생각이 많거든요. 감정이 많은 거죠. 어떻게 보면 생각이 많은 게 아니라 감정이 한번 들어오면은 그 감정을 되게 곱씹는 경향이 있는 기질이니까요. 내향 감정은 되게 곱씹어서 막 과거에 내가 이 상황에서 이런 감정을 느꼈었는데 이렇게 말했으면 이거 안 느꼈을 건데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잖아요. 이불킥 같은 거 많이 하는 유형이고 이 INFP들은 특히 상상까지 많이 해버리니까 과거도 많이 가고 그나마 ISFP는 과거로 많이 안 가니까 좀 덜한데 그래도 막 며칠 몇 달에 있었던 실수했던 거나 수치스러웠던 기억 막 화났던 기억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많이 막 떠올리잖아요. 다시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최대한 안 하면 좋고요. 그리고 또 내가 뭐 실수할까봐 말을 조심하려고 하는 경향도 많으실 텐데 실수는 외향형들은 더 많이 하고 그런 실수를 어렸을 때 많이 하니까는 교정이 어떻게 보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경향도 많은데 너무 말을 안 하니까는 그런 기회가 적은 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최대한 많이 실수하고 많이 말하고 많이 생각을 많이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말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실수할 수 있을 때 실수할 수 있는 건 정말 좋은 기회니까요. 막 30 넘어기 시작하면 진짜 그때부터 막 말하려고 하면 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20대 때 최대한 뭐 생각 없이 말할 수 있는, 말해도 뭐라고 할 사람 없으니까 없는 사람 많으니까. 20대 때는 남한테 상처 주는 사람도 많잖아요. 많이 당해보셨잖아요. 생각 없이 말해서 막 내가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들, 농담해서 막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들, 말 심하게 해서 나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들 많이 봤잖아요. 그렇게 해도 돼요. 20대 때. 뭐 남들도 다 하는데 뭐 어때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도 실수도 많이 해보고, 그러면은 실수를 많이 하면서 자동적으로, 그거 굳이 그걸 또 막 이불킥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거 하지 말라 그래도 너무 많이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자기에게 좀 더 관대하고 자기를 또 많이 사랑하고, 그리고 막 연애할 때 되게 회피적인 경향이 많다라는 식으로 또 많이 글이 올라오는데, 물론 회피형이 아닌 ISFP도 많죠. 저는 불안형이거든요. 약한 불안형. 지금은 불안형이 아닐 수도 있는데 안정형까지 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 이제 떠나는 거에 대해서 표현하거든요. 그냥 오면 오고 가면 가고, 그런 거에 대해서 막 그렇게 집착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막 나 떠나면 뭐 한마디만 하면 나 싫어할까봐 막 많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가려면 가고 몰라면 와라. 나 이제 뭐 그러려니 하겠다. 약간 늙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회피형한테는 뭐 사실 무슨 말을 해도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는데, 회피를 많이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뭐 자책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생각도 많이 하고 감정도 너무 많이 느끼고 있고, 이런 것들이 너무, 그러니까 이런 부정적인 상황이 떨쳐지지를 않으니까는 그렇게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회피형들은 부정적인 감정, 두려움, 수치심,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최대한 좀 떨쳐냈으면 좋겠어요. 뭐 떨쳐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떨쳐내냐 방법을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생각을 좀 안 하고 싶어서, 생각이 너무 많으니까 우울하고 막 피곤하고, 그러니까 막 일하고 이렇게 막, 제가 20대 초반에 막 산업체 군대 안 갔고 산업체 갔다 왔는데, 막 이렇게 조립을 해요. 이제 자리에 앉아서 조립을 하고 있으면은 막 우울한 감정들이 막 몰려와요. 하루 종일 슬픈 노래 막 틀고 막 그러면 막 갑자기 일하다가 막 눈물 뚝뚝 흘리고 막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게 너무 막 피곤하고 힘들고 그런 순간까지 오더라고요. 그것 중에 이유 중 하나도 짝사랑도 많이 했으니까 그런 건데, 짝사랑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뭐 감정, 뭐 어떻게, 뭔가 내가 버림받았다는 생각, 내가 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생각, 뭐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쓸데없이 그런 생각들, 감정들 많이 느끼면서 너무 피곤하고 힘드니까 생각을 어떻게 하면 없애지 막 하다가 생각한 게 멍 때리는 거. 멍을 때리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곳을 응시하는 거를 좀 의식적으로 많이 했어요. 그때쯤에 제가 운이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생각 없애기라는 책을 선물 받았었거든요. 책을 근데 읽어보진 않았어요. 그냥 제목만 봤는데, 제목만 딱 받고, 아 맞다, 생각 없애야겠다, 그 생각 들어서 그냥 연습했어요. 그냥 감각에 집중하는 거죠. 그나마 ISFP는 이제 부기능이 외향 감각이니까 외부 들어오는 자극에 그냥 집중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음악에만 딱 집중한다거나, 뭐 내가 보고 있는 사물에만 집중한다거나 해서 머리를 완전 비워버리는 거예요. 아무 생각도 안 해버리는 거예요. 멍 때려버리는 거예요. 물론 직관형들은 좀 힘드실 수 있을 건데, ISFP면은 가능하실 거예요. 그런 식으로 좀 생각 없애는 연습도 많이 하시면서, 내가 뭔가 이제 회피형 기질이 되는 거나 뭐 두려움이 많은 이유는 그런 감정을 많이 느끼시는 거니까, 그 감정을 안 느끼려고 그렇게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그냥 별 생각 없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카톡 상대방한테 이렇게 얘기해도 될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하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얘가 싫어하면 어떡하지? 막 별 오만 가지 생각 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카톡 썼다가 지웠다 댓글 썼다 말았다가, 그런 거 많으실 텐데, 그냥 뭐 될 때면 되라지 생각하고, 떠날 사람은 떠날 거, 어차피 내가 잡는다고 해서 세상 바뀌는 거 아니고, 내가 고민한다고 해서 세상 바뀌는 거 아니니까 그냥 일단 던져보자. 던졌는데 싫은 반응이면 그때 가서 포기하자. 약간 그런 식으로 좀 마인드 갖춰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오늘은 좀 되게 뭐 길게 말했는데 ISFP들에게 좀 이렇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서 뒤에다 이렇게 붙여서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정말 커뮤니티에는 계속 ISFP에 대한 연락 문제나 그 마음을 알 수 없다 그런 글들이 계속 올라오네요. 언젠간 또 이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 사실 어려워서 저는 그리고 또 다 공감하진 않아서 ISFP지만 저는 약한 불안형이기 때문에 그리고 회피 기질보다는 항상 회피해봤자 뭐 하루 안 가거든요. 그리고 회피 잠수 탈 때도 나 하루만 쉴게 얘기하고 상대방 배려해서 얘기하는 스타일이에요. 나 오늘은 좀 힘들어서 연락하고 싶지 않다. 뭐 내일 연락할게.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아침에 그런 식으로 얘기했으면 저녁에라도 이제 풀렸어. 내 이제 톡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그게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웃기죠. 좀 내가 힘든 상황에서도 상대방 배려하겠다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잠수 타는 거 싫어하고 회피하는 거 싫어하는 스타일이니까 모든 ISFP들이 그렇다고 생각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약간 불안형이니까 저는 좀 달라요. 그래서 회피형들의 그 마인드를 그렇게 잘 다 이해하진 못해요. 그건 좀 안타까워서 한번 궁금해서 한번 물어본 적은 있는데 이것도 회피형마다 또 다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피형에 대해서 조금 언급해보자면 사람을 너무 좋아하니까 마음을 다 줘버리니까 애기가 된 거야. 자기가 애기가 돼서 상대방이 나를 떠날 게 너무 두려운 거야. 그래서 그냥 내가 먼저 떠나버리는 거야. 그런 식으로 정의할 수 있겠더라고요. 어떤 분한테 물어봤을 때 그런 식으로 들었어요. 근데 다른 회피형까지 다 그럴지는 모르니까 일반화할 수는 없어요. 아무튼 그래서 여기까지 길었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사탄으로 한번 정리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